다음으로 배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머신러닝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배깅 부스팅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옛날 뭐 머신러닝 저 데이터 마이닝 이야기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배깅 부스팅. 그런데 배깅과 부스팅의 이야기가 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머신러닝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오래된 이야기지만 가장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깅이 뭐냐? 배깅 그러면 bootstrap aggregating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요, 여러 가지로 수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해요. Y 데이터가 있는데요, 뭐 러닝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걸 해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의 프레딕터를, 데이터 전체를 다 이용해서 프레딕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로부터, 이 원래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다시 샘플링을 해가지고요, 이 데이터를 LL로부터 반복적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L스타를 만들어요. 그럼 이 L스타를 이용해서 프레딕터 Y스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작업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L을 여러 번 뽑아가지고요. 이러한 L 뽑는 걸 여러 개 해서 각각의 경우에 L스타를 만들어내요. L스타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프레딕터 Y스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Y햇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Y햇의 평균을 내서 프레딕터로 삼는 것이 배깅 프레딕터예요. 라고 말합니다. 조금 헷갈리죠. 그런데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요, 뭐 오존 농도에 따라서 뭐 기온의 관계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오존과 기온의 관계. 자, 여기 파란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데이터 포인트죠. 이 데이터 포인트를 잘 설명하는 곡선을 찾자. 그냥 여러 가지 스무딩 방법이 있으니까, 리그레이션 방법도 있고 하니까 곡선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깅 프레딕터는 어떻게 찾는 거냐? 이런 거예요. 전체 데이터를 다 이용해 가지고 프레딕터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 파란 점들 일부를, 이게 한 50개쯤 되는 보이나요? 50개면 50개, 저 50개에서 50개를 다시 뽑는 거예요. 물론 50개를 without replacement로 뽑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게 50개 나오니까 그건 말고요. with replacement로 뽑아요. 복원 추출로 오면 비슷한 데이터지만 다른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반복이 몇 개가 얼마만큼 더 뽑혔냐, 이중으로 뽑혔냐에 따라서.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한 세트를 나올 때마다 프레딕터를 구해요. 곡선을 구해요. 그렇게 구한 곡선이 회색선이에요. 회색선. 그런 걸 아주 많이 해요. 많이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 뽑혀진 회색선들의 평균선을 구하는 것이 빨간선이에요. 이게 배깅 프레딕터예요. 저 빨간 선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셨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이걸 왜 하냐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자, 왜냐면요, 이런 거죠. 나도 처음에 배깅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때는요, 내가 배깅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당연해 보이지만 매우 혼란스러웠던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저렇게 배깅을 하면 달라지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냥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다 프레딕트 하나를 찾는 것과 저렇게 리샘플링을 반복해서 그것들의 합으로서 프레딕터를 찾는 것이 뭐가 달라지냐. 그래서 해봤어요. 또 내 예상으로는 그게 똑같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가 양자가 똑같다면 할 필요가 없는 짓인 거죠. 배깅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로. 우리 잘 아는 아이리스 데이터. X 변수는 설명 변수 separ with, Y 변수 separ length, separ with. Y 변수는 separ with length, X 변수는 separ with를 놓고 리그레이션을 돌렸어요. 그 리그레이션을 돌린 게 검은색 라인이에요. 그런 다음에 배깅 프레딕터를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빨간색 라인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죠? 조금 차이가 있나? 아니에요. 차이가 없어요. 왜냐? 내가 저 배깅 프레딕터를 구할 때, 저 빨간 선을 구할 때요, 부스트랩 아이터레이션 몇 번만 했냐? 딱 10번만 했어요. 왜요?
원래 충분히 많이 컴퓨팅 리소스가 허용하는 만큼 충분히 많이 부스트랩 아이터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리샘플링 횟수를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 검정 라인과 빨간 라인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만 한 거예요. 그럼 역설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자, 아이리스 데이터에 대해서 이 경우에 배깅 프레딕터를 구하면 그것은 무엇과 일치한다? 그냥 원 프레딕터, 배깅하지 않은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바로 얻은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럼 배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한 거야? 도대체 배깅의 의미가 뭘까?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테스트해본 이그젬플이 이거예요. 자, 여기 20개의 검은 점 20개가 있어요. 하나 19개 데이터는 이 직선, 이쪽이 직선상에 나타나고요. 하나는 전혀 엉뚱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죠? 인플루언셜 데이터라고 하죠. 레버리지 포인트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인플루언셜 데이터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인플루언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드라마틱한 이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냥 리그레이션, 인플루언셜 데이터를 넣고 이 검정 점까지를 넣고 리그레이션을 하면 이게 바로 최적 리그레이션 라인이 돼요. 근데 이 검은 점을 빼버리면 이 검은 점을 빼면요. 오른쪽에 있는 인플루언셜 데이터를 빼면 이 라인, 이쪽 점선이 돼요. 이런 경우에 배깅을 했어요. 배깅 프레딕터를 했더니 여기 빨간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선과 이 선, 여러분들은 어떤 선이 더 좋아 보이세요? 이게 배깅 프레딕터예요. 여기 회색 선들은요,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뒤에 배경이 있는 회색 선들은 리샘플링에서 그때마다 리그레이션 라인을 찾은 거예요. 그것들의 평균이 이 빨간색 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차이가 나죠. 아하. 배깅과 일반 리니어 프레딕터. 일반 리니어 프레딕터는요, 이거예요. 리그레이션은. with influential data. influential data까지 포함해서 리그레이션 하면 이겁니다. 그런데 influential data를 넣고 배깅을 해서 구한 건 이 빨간색 선이에요. 정확하게 차이가 나죠. 확실한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게 제대로 생각한 건가를 것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배깅이란 용어를 만든 레오 브라이만 교수님의 원 논문, 머신러닝에 발표한 96년에 머신러닝이 발표한 논문을 찾아봤어요. 거기에 브라이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Bagging leads to improvement for unstable procedures. 그래서 이때 unstable procedure란 뭘까? 프레딕터 결과의 베리언스가 프레딕터가 매우 크게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샘플링 방법에 따라서 프레딕터가 매우 달라지는 경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된다. 배깅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배깅이 추구하는 바는 뭘까? 배깅이 추구하는 바는 뭘까? 그 눈으로 우리는 여기서 보면 다르다는 건 확인을 했어요. 그냥 전체 셋을 이용한 프레딕터를 구한 것과 리샘플링을 이용해서 배깅을 한 프레딕터가 다르다. 그리고 상당히 리즈너블하다. 라는 것까지는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배깅이 추구하는 바는 의미는 원래 뭐냐? 한번 따져봐야 돼요. 자, 그 이야기와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회귀분석과 시계열에 관한 문제예요. 자, 회귀분석이 오면 프레딕트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리그레이션 라인을 찾을 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최소 자승법을 쓰는 겁니다. 관측된 데이터와 예측 모형과 y햇과의 차이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 여기 내가 n분의 1은 끼워놨는데요. 이게 최소 자승법이죠. 이걸 최소화하는 거. 결과적으로는 이거 전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런데 시계열에 가면 어떻게 해요? 프레딕션 에러를 최소화한다 라고 하면 MSP, mean squared prediction error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렇게 하면서 뭘 써요? 이걸 씁니다. 여기는 2고요. 여기는 2고 여기는 합이죠.
합인데 n분의 1로 나누면 똑같이 평균이죠. 여기도 평균, 여기도 평균이에요. 그런데 평균의 의미가 달라요. 뭐예요? 이때 평균은요, 관측 자료에 대한 평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원래 표본, 우리 얻어진 데이터, 이게 데이터예요. 데이터셋은 어디서 얻어져요? 표본 공간으로부터 나오죠. 표본 공간의 샘플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관측된 자료죠. 근데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는 표본 공간, 오메가라고 표현하죠. 오메가가 표본 공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평균, n분의 1로 나누면 합 또는 그걸 n으로 나눈 값은 평균이죠. 이 평균은 뭐에 대한 평균이에요? 이 공간에서의 평균이에요. 표본으로 얻어진 공간, 표본 관측 자료에서의 평균이에요. 하지만 이의 의미는 뭐예요? 이걸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말하죠. 표본 공간에서의 표본 공간에서의 평균이에요. 이 용어가 좀 이상하죠. 이 오메가를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니까 표본은 이건데 이건 표본이고 표본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표본 공간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눈으로 관측된 값 외에도 관측될 가능성이 있는 값들을 다 포함한 값들인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공간이 매우 추상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측한 값은 이건데 이게 뭐예요? 이건 데이터로 표현이 되죠. 데이터로 표현이 되는 데서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건 데이터로 표현되지 않고 그냥 뭔가 우리가 얻어서 관측한 L 데이터 외에 그걸 포함하는 더 많은 값들이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값들. 자, 우리가 눈으로 얻은 값은요. 여기서 평균을 내면 돼요. 어떻게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어려워지죠. 모형이 들어가고 복잡한 뭐가 되고 많은 가정이 들어가야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정들을 가능한 배제시켜가면서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스트랩이에요. 부스트랩. 자, 부스트랩 방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 이게 우리가 관측된 자료에 근거해서 이것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고려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Y스타는 뭐예요? Y스타는 리샘플링 해서 얻어진 값인 거죠. 자, 이 부스트랩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게 70년대 말입니다. 스탠포드 에프론 교수님이 여러 제안하고 여러 논문을 많이 썼죠. 그 논문 중에 하나가 에너지 아까 보여드린 맨 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문의 역사적인 의미는 관측된 자료를 통해서 이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뭐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predictability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측한 것 외에 관측되지 않은 부분까지 앞으로 발생할 부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를 고려해서 그 예측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걸 계산하는 게 부스트랩에 의해서 스퀘어드 평균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난파라메트릭한 처리 방법이고요. 비모수적인으로 프레딕터빌리티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모수적 모형에서도 공식에 의해서 식을 조작해서 그걸 분사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여기 로그 라이클리후드니까 스퀘어드 로스하고 같은 거예요.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마이너스 1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정확하게 하면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까지를 포함했을 때 그 기대치는 관측된 자료에서 옵티마이즈된 최적화된 추정된 로그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끼워놓고 최소화된 마이너스 1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최소화돼야 되죠. 최소화된 로그 라이클리후드에다가 모형의 파라미터 개수를 2배를 더한 거다로 근사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70년대 초에 아까 걔가 말한 AIC죠. 그죠? 결국 이런 경우 어디다 써요? 예를 들면 이런 회기 모형을 적합할 때 단순한 모형, 복잡한 모형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형이 복잡해지면 데이터의 피팅은 쉽게 잘 할 수 있어요. 잘 데이터와 모형과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줄일 수 있어요. 적합 결여도를 줄일 수 있어요. 이때는 적합 데이터와 모형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커져요. 하지만 모형은 단순하고 이때는 모형이 복잡해지죠. 그럼 모형의 단순성과 복잡성을 두 개가 경합하는 거예요. 적합 결여도와 모형의 복잡도가 경합하는 거예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두 개의 이와 같이 AIC는 이러한 기준으로 양자를 통합해서 그걸 최소화시키는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이라고 하자라는 것이 AIC가 추구하는 바죠. 그러면 AIC 외에도 그런 게 있어요. 파라메트릭 모델에서 그러한 평가를 하는 방법은요. 단지 AIC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BIC도 있고 헨앤퀸이라는 방법도 있고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난파라메트릭 방법이긴 하지만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방법, 크로스 밸리데이션, 제너럴라이즈 크로스 밸리데이션, 또 일종의 잭나이프의 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크리테리언들이 있어요. 모형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다 뭐 추구하는 의미가 다르죠. AIC나 BIC나 어떤 모형이 좋은지를 추구하는 방법이 다른데 이 줄에 해당되는 값들은 뭐냐면 모형의 프레딕터빌리티가 높은 모형을 찾는다는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자, 우리 모형 선택 기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잘 아는 F테스트에 의해서도 모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 H0와 H1을 놓고 이 모형이 좋냐 이 모형이 좋냐 모형을 가설 검정을 해서 모형을 선택하는 거죠. 그건 모형 선택 기준이에요. F테스트도. F테스트라는 건 뭐예요? P-value라는 것 자체가 P-value가 작은 모형이 더 좋다라고 본다면 그게 모형 선택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P-value가 모형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P-value는 보통 너무 작아지니까 크게 작아지니까 로그를 최소 사용해요. F테스트에 의한 P-value. 로그 P-value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의 모형 선택 기준을 따지는 인덱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라이클리후드 자체도 모형 선택에 사용하는 인덱스가 될 수 있고 뭐 R스퀘어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요. 이것들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요. 여기 AIC도 있고 BIC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갈수록 단순한 모형을 선택될 가능성이 증대되는 거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복잡한 모형이 선호돼요. 자, 다 아시죠? AIC와 BIC를 보면 BIC가 훨씬 더 단순한 모형을 선택한다. 우리가 라쏘도 어떻게 돼요? 라쏘가 페널티를 부과하지만 그게 모형 선택 룰로도 사용될 수 있다 알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런 순서들,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위로 갈수록 복잡한 모형을 선호하게 되고 아래로 갈수록 단순한 모형을 선호한다. 그런데 이 레벨에 해당되는 이런 값들은요. 중간에 해당하는 값들은 추구하는 바가 프레딕터빌리티라는 관점에서의 프레딕터빌리티가 좋은 모형을 선택하는 방법론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배깅. 우리가 앞서 지금 내 이야기하고 있는 배깅이 뭐냐? 자, 과적합. 아까 과적합이 뭐예요? 모형이 복잡해가지고 오버피팅 되는 거. 적합 결여도는 매우 낮지만 모형이 너무 복잡한 경우를 뭐라고 해요? 과적합이라고 하죠. 그러한 과적합을 막고 모형의 프레딕터빌리티를 높여주기 위한 비모수적인 방법이다. 그게 바로 배깅이에요. 배깅이 추구하는 바가 뭐라고요? 프레딕터빌리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니까 AIC나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방법들과 어떤 일관된 공통적인 목표를 갖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난파라메트릭 피팅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추리, 마스, MGCV 이런 난파라메트릭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들이 있고요. 이게 배깅이 많이 사용되는 게 트리겠죠. 당연히. 추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자, 그거 외에도 그러면은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이 배깅만 있냐? 난파라메트릭한 방법이 있냐? 아니에요. 난파라메트릭하게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이 배깅만 있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어요. 뭐냐? 얼리 스타핑 메서드라는 것도 있고요. 드랍아웃
딥 뉴럴넷에서 자주 사용되는 걸로 드랍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드랍아웃은 이런 거죠. 뭐예요? 뉴럴넷을 구성해 놓고요. 갑자기 뉴럴넷의 노드들을 랜덤하게 없애가면서 모형 피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왜 하냐? 본질적으로 백인과 일치성을 갖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프레딕터빌리티를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다. 찾아낸 모형의 최적으로 결과로 찾아진 모형의 프레딕터빌리티를 오버피팅을 막고 프레딕터빌리티를 높여주기 위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